이 그래프는 뭐냐 하면 1954년부터 2019년까지, 제가 더 뒤에 2023년까지 해야 되는데 요새 바빠가지고 딴 작업하느라고 이거 뒤에 아직 보충을 못하고 이제 몇 년 전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 얘기니까 별 상관은 없어요, 오늘은. 자, 1954년부터 해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GNI라는 거는 1인당 국민 총소득, 뭐 GDP, GNP, GNI 여러 개 있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이제 국제 비교를 되게 GNI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통계에서 제가 그래프로 만든 건데, 저 1954년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안 보이죠? 예, 저게 60달러여서 안 보여요. 지금 밑에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1954년은 전쟁 끝난 다음 해예요.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 해에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였냐 하면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뭐 아프리카의 토고 이런 데가 우리보다 조금 높았어요. 아시아의 필리핀, 우리나라 2배였습니다. 그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못 올라와요. 안 올라옵니다. 1959년까지 그대로예요. 제가 태어난 1959년에 60달러, 6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물론 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전쟁에 대비하지도 않고 전쟁 터지니까 먼저 도망치고, 도망쳤다가 돌아와서 도망 못 가고 있던 사람들을 부역자로 몰아서 막 죽이고 독재하고, 그 국민들한테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때도 총 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잘못을 했지만 최고로 잘못한 거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유엔에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발 계획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그거는 공산당이나 하는 거라고, 국가가 나서서 경제에 개입하는 거는 공산당이 하는 거라고 안 했습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고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고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 2개를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제 선생님이 5.16과 4.19와 5.16이 이란성 쌍둥이라고 이제 제가 책에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승만 시대가 낳은 쌍둥이에요. 하나가 4.19, 하나가 5.16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 4.19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 5.16이었어요. 둘 다가 우리 현대사의 일부예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 1960년에 4.19가 났고 1961년도에 5.16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 아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권력을 잡았고 1979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18해 동안요. 그 기간에 이 막대 그래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까지 갔습니다. 6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갔어요. 그래봤자 별건 아니죠, 그죠? 땅바닥 위에서 살짝 뜬 정도예요. 그래도 저 시기에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보면 여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한 2등점 나와요. 뭐 이제 과거에 일 잘하는 대통령, 좋아하는 대통령.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저 시기에 농업 중심의 전통사회였던 대한민국이 중화공업까지 가지고 있는 산업국가로 올라온 건 맞거든요. 독재적인 방법으로 했지만. 원래 박정희 장군은 그 약속을 하고 쿠데타를 했어요. 쿠데타를 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민주주의 하겠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충실히 지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1979년도에 11.6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다음에 아무도 부탁 안 했는데 구국해달라고, 나라 구해달라고 부탁을 아무도 안 했는데 전두환이 나와가지고 구국의 결단을 해버렸어요. 저때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1980년에요. 근데 괜히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군부 독재를 7년 연장을 했죠. 더 8년, 80년까지 하면 8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경제가 이제 위로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이제 비행기의 이동 궤적, 이제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모아서 선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저 막대 그래프 1인당 국민소득의 높이를 점 찍어서 연결한 거거든요. 보시면 1954년부터 땅바닥에 붙어 있다가 1970년 정도 가면서 비행기로 치면 바퀴가 땅에서 떨어져요. 고도가 높지는 않은데 막 달린 거예요. 막 땅바닥 위를 달려가지고 앞바퀴가 뜨고 저때, 그리고 19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는 비행기 동체가 다 떴습니다. 저때 국민소득이 아주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땅바닥에 기고 있던 대한민국 경제를 일단 날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 점이 박정희 정부가 18년 동안 해서 이룬 거의 유일한 성과입니다. 다른 거는 성과 없어요. 거의 유일한 성과입니다. 복지정책이고 뭐고 거의 없습니다. 딱 저거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 쿠데타를 하고 본격적으로 고도가 올라간 거는 민주화 이후예요. 1987년 이후요. 노태우 정부 시절,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시절 막 올라갑니다. 저때 이제 과속해가지고 YS 대통령이, 아니 비행기를 이륙시킬 때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막 제트 엔진이 막 연료를 태워서 분사해가지고 막 달려야 뜰 거 아니에요.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조종을 잘해야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조종 미숙이셨어요. 그분은 업적이 많은 분이거든요. 이 정치군인 집단을 척결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군사 독재의 공포에서 완전 해방시킨 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 이런 거를 눈치채면 저항이 있을까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밀어붙였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업적이 있는 분인데 문제는 조종 실패, 조종 미숙으로 비행기가 저렇게 꼬나박았어요. 저렇게 1998년도에. 자, 김대중 대통령이 저때 집권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좀 주춤주춤했지만 쭉 올라갑니다. 다시 비행기가 위로 다시 고도를 올립니다. 그 뒤에 누가 왔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습니다. 2007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우리 경제대통령을 표방했던 MB께서 집권하신 다음에 리먼 브러더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겨우겨우 올라가서 원상회복 정도 시키고 나서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서 별로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경제는 보수가 잘해,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1인당 GNI를 기준으로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전두환까지는 독재 정권이니까 우리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아니에요.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보면 대통령이 취임했던 그때의 1인당 국민소득하고 퇴임하던 마지막 해의 1인당 국민소득을 달러 베이스로 비교를 하면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80%. 집권했을 때 물려받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퇴임할 때 마지막 해에 1인당 국민소득이 80%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가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달러로 표시한 국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저 그래프로 보면 국민 경제를 누가 제일 잘 꾸려나갔냐 하면 가장 진보적이었던 두 대통령이 제일 잘 꾸렸습니다. 경제는 보수가 잘해? 거짓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는 저 1인당 GDP 그래프,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냥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미만일 때 뭘로 밥을 하냐? 나무 떼서 밥합니다. 나무 떼서 밥해요.
가재도구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교통수단 타고 다니는 거, 집을 짓는 재료까지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이 두 가지를 하셨어요. 저 이제 경제를 잘 관리하신 거는 기본이고요. 뭘 하셨냐 하면 지식 기반 사회. 여러분 길리의 김대중 그 다큐 영화 개봉할 무렵에 조금 홍보 영상들이 나온 게 있는데 그때 어떤 게 나왔냐면 교도소에서 그 미국 망명 가시기 전에 교도관 앞에 앉혀놓고 저기 말이야 요새 미국에서는 말이야 무슨 센터가 있어 데이터 센터가 그러고 뭐 집에서 뭐 좀 기계를 하나씩 놓고 뭘 하는데 그게 다 인터넷 얘기입니다. 인터넷 얘기하고 데이터 센터 서버 그런 얘기들입니다. 전부 다. 그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그때가 1980년대 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으신 거예요. 거기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하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흑백 영상이. 그 생각을 5.18 나고 나서 그 감옥에 계실 때부터 하신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게 브레인 코리아 21이라고 그래서 BK21 사업이라고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한국통신을 이제 국영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바꾸면서 광통신망을 전국에 깔았죠. 우리는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수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선진국으로 만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이 지식 기반 사회, 정보통신혁명에 우리나라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를 깐 분이세요.